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에 그렇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지. 사실 한국 드라마는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어떻게 사랑을 받는 한국의 드라마이죠. 그런데 특히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언어가 통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같은 문화를 우리가 오래전부터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 공간에서 문화 생활을 누름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을 봤을 때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한국의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북한의 문화예술 하게 되면 음악, 미술, 공연, 어찌 보게 되면 문화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북한은 문화예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예술의 목적은 북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 사회 해가지고 북한 전역을 주체 사상화, 혁명 사상화 하는데 그 목적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정책하게 되면 바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북한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그리고 국가가 이념하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창작예술 활동에 있어서 작가 개인이 자기의 아이디어보다는 국가의 정책을 더 많이 선전을 해야 되고요. 그 작품을 통해서 국가가 의도하고 요구하는 선전 내용을 그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영화 예술을 하게 되면 크게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자기들이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서 재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의 문화예술에서 북한도 보게 되면 50년도, 60년도 하면서 연도별로 문화예술의 차이를 조금씩 두고 있거든요. 50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후복구 건설 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전쟁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후복구 건설과 인민경제 건설에 대한 이러한 주제의 내용의 영화들을 꽤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영화를 만들면서 북한은 작가들에게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사실주의에 바탕을 둔 창작 활동을 하도록끔 국가가 유도를 하는데 사실 그 작가분들 자체가 어떻게 일제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쟁을 쭉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주체 사상이라든가 혁명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당시 50년도 60년도 작가들이 꽤 많이 혁명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개조가 안 되게 되면 숙청됐던 예술인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주의적인 작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건설 현장에 나가서 혁명화를 통해서 창작 활동을 이어갔던 예술인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50년도, 60년도 초반은 이런 활동이 이어졌다면 60년도 중반 들어서면 북한이 어떻게 주체 사상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정통성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통성의 주제를 두고 그 정통성의 주제를 두려고 하니까 그 정통성의 첫 번째가 뭐겠어요? 김일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주제로 한 즉 항일 혁명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북한에서 제일 많이 영화가 쏟아져 나왔던 게 이 당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그 당시 북한 경제가 지금처럼 열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당시 북한이 또 영화에 대한 붐이 일었던 게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 사상화 그리고 주체 사상의 정통성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영화를 꽤 많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혁명 연구과 가곡을 통해서 북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한 교육을 시작하였었고요. 북한 하게 되면 이러한 영화 예술을 어떻게 우리는 대한민국은 새 영화가 나오게 되면 내가 내 돈을 주고 어떻게 표를 구입해서 사서 어떻게 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국가적인 그리고 자기들의 혁명 전통을 선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 개인이 투자하는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의 우도성을 선전하기 때문에 돈을 내가 낸다기보다는 자그마한 돈을 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보는 날이 있거든요. 이러한 혁명 영화나 혁명 가곡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보게 되면 오후에 영화 보는 날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오후에 영화 보러 가니까 50전씩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그러거든요. 그 당시 50전이면 작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50전씩 가지고 나와서 학교 전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관에 가서 혁명 영화를 감상했던 그런 기억도 아직도 있는데 북한은 이렇게 혁명 영화나 연극을 통해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6, 70년도 보편적인 아주 대표적인 북한의 영화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조선의 별이라든가 기다려다오, 뭐 민생단이라든가 만병초요, 그리고 뭐 누리에 붙는 불, 이렇게 북한의 혁명 활동에 대한 그 당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혁명이 시작됐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일빨치산 운동을 주제로 한 이러한 영화들, 그리고 80년도 90년도 들어서면서 또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이러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6, 70년도 혁명적인 가극하게 되면 혁명 가곡하게 되면 뭐 당의 참된 딸이라든가 그리고 꽃 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그 주제는 그거예요. 조국전쟁 시기,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한국전쟁 당시 저 같은 사람들, 특히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또 꿈을 더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한 간호사가 자기의 피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대원들에게 수혈을 해주면서 전투원들을 살리는 이러한 혁명 가극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선에 보내가지고 또 미국 놈들을 때려부시는 이런 영화가 주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라든가 피바다, 그리고 뭐 한자위단원의 운명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항일빨치산 때를 주제로 해가지고 했던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꽃 파는 처녀 그 자체도 꽃을 파는 처녀지만 그 앓는 엄마를 위해서 꽃을 파는데 문제는 엄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빠가 어디에 일터로 나가요. 예, 일하러, 일거리 구하러 가는데 3년 동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오빠가 항일빨치산에 참여해가지고 일제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의 주제거든요. 이렇게 모든 북한의 영화는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을 쫙 수록한 게 바로 북한의 영화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또 혁명 가국 뭐 삼인일당이라든가 성황당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금강산의 노래, 이런 모든 혁명 연극도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혁명의 줄기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의 영화들이 쫙 6, 70년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0년도 들어서면서 그 당시 북한에 어떤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국에서 그 당시 넘어왔던 신상옥 그 신필림 해가지고 신필림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 뭐 소금이라든가 불가사리 같은, 그리고 애정 영화라든가 여성에 대한 영화, 그리고 정통 우리 민족의 정통에 대한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나왔던 게 뭐 신필림 창작사에서 나왔던 게 뭐 그 외에도 정통 영화 하게 되면 뭐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 사랑 내 사랑, 예, 그리고 춘향전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홍길동과 같은, 임꺽정과 같은,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당시 북한에서 80년도 후반 들어서면서 도라지꽃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그때 북한 주민들에게는 국제영화제에 가서 뭐 금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북한 선전 매체가 엄청나게 선전을 했었고, 이것도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막 이렇게 단체로 가서 보는 영화였거든요. 이런 영화가 나왔고, 9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영화들이 막 국가를 오로지 어렵지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자는 이런 영화 해가지고 뭐 보증이라든가 막 이런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0년도를 대표하는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민족의 태양이라는 영화거든요. 시리즈 백부작 시리즈작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처음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의 모든 영화는 어찌 보게 되면 하나에서 열까지 북한의 주제, 아무리 여성에 대한 영화라도 그 여성이 정당에는 당에 충성한 데로부터 오늘의 이날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당의 선전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북한의 영화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화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드라마를 딱 보게 됩니다. 특히 또 9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이 국가가 어려지면서 민족의 태양이라든가 이러한 국가 선전에 대한 이런 매체도 만들기 시작했지만 또 많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을 비하하는, 즉 남조선을 비하하는 영화라든가 그리고 연극 같은 풍자국가 같은 이러한 매체들이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독려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그 사람들은 이 문화 매체를 통해서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 사회에서 북한의 영화를 보다가 또 90년도 들어서면서 한국을 비하하는 한국의 이러한 북한의 매체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드라마를 딱 접했어요. 저도 처음에 한국의 드라마를 접했을 때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왜? 북한의 드라마에서도 정말 그 고층 빌딩에 귤을 까먹는 우리 주민들 그 당시 90년도만 해도 귤을 먹어본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북한 영화 드라마에는 귤을 까먹는 북한 주민들을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저 귤은 어떤 맛일까? 그랬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여성들이 차를 타가지고 딱 가는 모습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참 멋있다. 근데 저거는 영화일 거야. 왜? 북한도 철길 따라 천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길에서 여성 운전공이 나와요. 예. 근데 북한은 여성 운전공 거의 정말 아주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가 딱 나와요. 그냥 드라마일 뿐, 영화일 뿐.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거의 여성들이 다 운전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말? 저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와, 한국 여성들 저렇게 멋있어? 와, 나도 언젠가 저런 사회가 된다면.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그때는 자동차를 된장 사러 가잖아요. 북한은 배급 사회다 보니까 간장, 된장, 소금 다 상점에서 배급화했던 시기였거든요. 된장 사러 가게 되면 거기에 잔돈이라고 해서 우수리 돈이잖아요. 잔돈 대신 받는 게 자동차다 이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 가게 되면 우리가 된장 사러 가서 우수리 돈 대신 자동차를 준다.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공산주의 사회 갔으면 그러면 나도 자동차 운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국 드라마에서는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한국 드라마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너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게 한국 드라마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는 10년 넘게 살다 보면 꼭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막장 드라마. 그런데 막장 드라마라고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막장 드라마들이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는 원인이 뭘까요? 빠져든다는 거예요. 막장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중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걸 대중은 인지하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똑같습니다. 북한 정부가 아무리 한국 드라마를 비난하고 나쁘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내가 보고 느낄 때는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북한의 그 고전적인 아주 정말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벗어 못 나는 그 정통성의 영화를 보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나마. 예. 내가 그 생활에 빠져들지는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게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오로지 지구상의 장군은 저는 정말 북한에서는 김일성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온 세계를 아우르는 장군이 바로 김일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양. 그래서 북한 주민들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다음날 해가 안 뜨는 줄 알았다고. 태양이 꺼졌으니까 해는 여전히 365일 지금도 떠 있는데 그 정도로 세뇌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드라마에서 장군의 아들을 봤어요. 그 장군의 아들에서 김자진 장군 그리고 김두한이라는 장군의 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제일 많이 단속하는 게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거든요. 또 다른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또 다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사상이 어떻게 모래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철저히 단속하고 정도성의 차이에 따라서 심지어 사형까지 하는 이게 바로 북한 당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5, 6, 70 연대기에 따르는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쫙 했는데 연대에 따라서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북한은 10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한국 전쟁 끝나고 7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북한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학예술을 체제 선동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의 창작 활동은 오로지 북한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작가의 창작성을 떠나서 북한의 선동 매체의 수단이자 이용물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예술 문화 해가지고 북한의 연대별로의 북한의 영화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북한의 이래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북한 당국이 그렇게 정말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대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드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혜경TV와 함께 좋은 시간 보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